한국 사람들이요 태생적으로 원수는 용서해도 배신자는 용서하지 않는다. 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전국이 뜨겁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당장 석방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들이 50%를 넘어서 그 응집력이 폭발해서 곧 60%를 찍을 것 같은데요. 나라가 어찌 되든 국민이 어찌 되든 상관없이 지들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 눈높이 얘기하다 한동훈의 국민은 어느 쪽 국민인지 묻고 싶습니다. 참으로 가짜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대권을 준비를 하느냐, 서울시장을 준비를 하느냐, 이런 판을 두고 수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집에서 푹 쉬던지 변호사 개업을 하든지 그 방법이 최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한민국 정치판 완벽히 바뀌어야 됩니다. 오세훈부터 한동훈까지 그들만의 대권을 향한 수싸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아직도 김영윤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어이없는 뉴스가 떴습니다. 심심한데 욕이나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시고 이 추운 날 많은 국민들이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 와중에 지들은 지금 자리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대선으로 직행을 하느냐 아니면 한번 스텝 밟고 대권을 노리느냐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한동훈이 설 연휴 기간 동안 김종인이를 만났다라는 건 이제 오세훈과 이준석과 한패 정도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조갑제닷컴의 대표를 만나고 와서는 언론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비슷한 시기에 만났다라고 하는데 원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을 거치지 않아도 민주당과 매우 끈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들 이게 대선과 연결해서 해석을 하는데 또 다른 사전 작업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권으로 직행하기에는 매우 거북스러운 지금 존재감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다른 쪽으로 스텝을 밟아보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신분 상승하는 느낌으로 대권을 도전하는 것보다 행정 능력을 한번 인정받고 가겠다라면서 서울시장을 노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부에서도 지금 되게 수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좋은 대가리 굴려봤자 감성을 못 담으면요. 국민 감성을 담지 못하면요. 그 좋은 대가리는 썩은 대가리가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친한계들을 중심으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죠. 이 친한계도 보니까 한 3파트로 나누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한동훈의 73, 언더 73을 만든 그 약간 파릇파릇 조직, 그리고 이 신지호 전 기획부총장이 다루고 있는 요쪽 진영, 그리고 외곽에서 한동훈을 서포트하는 조직, 이렇게 세 조직으로 나뉘어서 지금 한동훈을 좀 한번 띄워볼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이 파트 언더 73 스튜디오를 개설해가지고요, 유튜브 방송으로 한동훈을 지금 띄우려고 하고 있는 이 그룹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쪽 그룹은 그냥 그 대선을 목표로 이 한동훈의 빠른 컴백, 그러니까 자기들이 당회 조직이다 보니까 한동훈이 들어와야지 이제 그 중심으로 뭔가 이제 세력을 만들어서 해보겠다라는 거죠. 이제 각계 전투로 갈 때는 거의 능력치가 레벨이 떨어진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의 컴백을 강력히 원하는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그룹이 잔뼈가 굵은 그룹이죠. 이제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 그리고 얼굴 좀 많이 팔린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등 이 정치판, 그리고 많은 인맥들이 있는 쪽, 이쪽이 대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출마를 하라라고 지지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언론을 다루면서 예를 들면 이제 좌파들의 마이크가
주로 대주고 있는 CBS 이런 데 나와서 한동훈은 등판을 해야 된다. 그런데 등판 시기를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끝날 때쯤에 한동훈이 등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동훈하고 지금 이준석이 어찌됐든 연대를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지금 바람을 끌고 가면서 이준석까지 끌어들이려고 하죠. 진짜 거북스럽죠. 그러니까 하는 짓이 그렇고 국민 눈높이 하면서 콧구멍 벌렁벌렁 거리는데 진짜 국민의 목소리를 못 담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잔뼈가 굵은 그룹에서는 한동훈의 지지율이 지금 5%대로 머물고 있고 급락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한동훈이 등판을 한다라고 하면 바짝 치고 올라갈 거라서 경선의 상대는 김문수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율 그것은 보수가 과표집된 현상이다라면서 민주당과 똑같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뼈가 굵은 이제 한동훈을 대선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잔뼈가 굵은 그룹은 바라보는 시각 자체 그리고 생각하는 시각 자체가 민주당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그룹에서는 한동훈의 대선에 대해서 계속 푸시하고 한동훈의 입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좀 비리비리한 파가 있죠. 진종호, 박상수 이런 이제 언더 73에서 약간 이게 뭐지? 하는 이것들이 언제 나왔지? 하는 그런 그룹 김상욱이 같은 그런 그룹이 다 모여 있는 거죠. 여기 아마 배현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 사람들은 이제 눈치 보는 거죠. 권력 추종자에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약간 살짝 고개 내밀었다가 야 이 꺼져 배신자 이러면 쏙 기어 들어가서 SNS 안 하고 본인의 당협들 관리 안 하고 숨어 댕기는 쪽이다. 그러면서 SNS에 한동훈과 만난 사진 한번 딱 투척해보고 이런 것들로 이제 소셜미디어 관리를 하고 있는 쪽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른 그룹이 조금 이쪽 접촉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이 다른 그룹은 젊은 외곽 그룹인데요. 이게 한동훈의 뭐 위드훈이 관리하고 이렇게 팬클럽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그룹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파 성향이 좀 강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팬카페 등과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대중적 여론을 이제 한동훈에게 전달하는 그룹이죠. 최근에 뭐 SNS에 사진들 좀 올리면서 지금 반응을 좀 보고 있는데 저도 거기에 이제 댓글을 쭉 보니까 기어 나왔다가는 뭐 아작이 나는 그런 댓글들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한동훈에게 전달하는 그룹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쪽 외곽에서는 사실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잖아요. 나왔다간 조져된다. 야 이 탈모사야 살모사야 뭐 배신자야. 이준석을 능가하는 배신자 이준석을 제낄 만한 배신자가 없을 것 같았는데 한동훈 가볍게 제꼈다 이런 댓글들이 있으니까 대선의 출마에 대해서는 약간 소극적. 이 한동훈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다. 만일에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당내 반발도 있지만 외부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반발이 어마어마할 거다. 그 반발에 탄핵의 중심에 서 있던 한동훈에게 쏠릴 것이다 라는 것을 담고 있는 거죠.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또 나온다라고 하면 야당에서도 공격의 대상이 될 거고 내부에서도 야 이 배신자야 꺼져버려 이런 것 때문에도 반발이 있을 거기 때문에 한동훈이 대선 카드를 들고 이제 정치를 재개하기란 쉽지 않다라고 판단한 그룹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이 잘못 나왔다가는 완전 집중 포화 당하고 갈기갈기 찢기고 까발려서 더 이상 정치판에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이쪽은 어디를 밀고 있냐면 서울시장 출마를 권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서울시장. 그러니까 서울시장이든 대권이든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꼬라지 꼴값들하고 자빠졌다라는 말을 좀 하고 싶고요. 근데 이 한동훈이 서울시장에 나설 수 있는 건 두 가지 경우죠. 내년까지 기다렸다가 6월 1일에 치러질 지방선거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 나머지 하나는 자 오세훈이가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라고 하면 서울시장직을 버리고 이제 대선 출마를 한다라는 거죠. 그 두 가지 카드의 이제 선택이다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팔딱팔딱거리는 한동훈 입장에서 내년 6월까지 기다릴까?
야는 못 기다릴 스타일이죠. 2달만 지나도 그 근질근질 자기가 잊혀질까봐 관종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 6월까지 기다린다? 그쪽은 좀 아닌 것 같고 이쪽을 조금 이제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세훈이가 지금 서울시장직을 버리고 대선 출마를 하면 보궐선거에 대해서 노리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보궐선거가 치러진다라는 쪽이 셈법이 좀 애매합니다. 자, 오세훈은 한번 그 서울시장직 놓고 10년의 야인 생활을 했어요. 이때 이후에 박원순이 들어왔죠. 그래서 서울시를 완벽히 이제 좌파 동네로 만들어 버렸고, 좌파들 뭐 시민단체들한테 완전히 퍼주고, 이제 오세훈이가 버리고 나가서 박원순이 암흑 먹었던 그 시기 동안에 김어준이 이제 급상승하게 되고, 지금 대한민국 판세가 바뀌는 상황, 이 원흉이죠. 사실 이제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는 원흉을 제공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세훈이 또 2번째 서울시장직을 버리고 간다라는 것에는 또 비난이 쏟아질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세훈도 사실 이 보궐선거에 대해서, 조기 대선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머리가 아픈 상황. 그런데 지금 조기 대선에 대해서 한동훈 측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2가지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김종인의 작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봐야 되는 겁니다. 왜? 김종인이 오세훈과 끈끈합니다. 오세훈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김종인이 봤을 때 나쁜 카드는 아니죠. 그리고 오세훈이 이 서울시장직을 버려도 바로 바통 타치할 한동훈과 연대했다라고 하면 그 비난이 반으로 나뉘기 때문에 오세훈 측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이 보궐선거에 나오는 것이 본인에게는 마이너스 카드가 아니에요. 그런 셈법이 좀 분명히 들어갔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35조를 보면요, 대통령이 거리, 그러니까 탄핵 또는 하야가 됐을 시에 60일 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선거법 35조 사항의 대통령 거리시 선거는 보궐선거 등에 포함되는 걸로 본다라고 하면서 이 보궐선거 등의 규정을 준용해가지고 이 지자체장도 30일 내에 선거 전에 사퇴만 하면 출마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해석도 만일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이제 셈법이 맞다라고 하면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머무르고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만일 인용된다라고 하면 그때 서울시장을 버리면 되는 건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버렸어요. 이번에 어떻게 법이 바뀌어버렸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뭐라고 했냐면 오는 2월 28일까지 관할 선관위가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는 9회, 그러니까 다음 6월 3일에 있을 전국지방 동시선거 에 선출한다. 그러니까 보궐선거를 허용하지 않는다. 오세훈이 만일에 조기 대선을 위해서 이 서울시장직을 놓고 간다라고 해도 보궐선거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는 서울시장이 없이 서울시를 운영할 수 있게 직무대행으로 간다. 오세훈 같은 경우는 2월 28일 전에 서울시장직을 놔야지 이제 대선에 나가는 거고, 이 놔야지 이 보궐선거가 진행되기 때문에 한동훈이 기어 들어온다라는 거죠. 이게 셈법이 좀 복잡하죠.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2월 28일 전에 뭔가 탄핵에 대한 인용이나 기각이나 답이 나와야지 내가 대선 출마를 접던지, 그러니까 서울시장으로 계속 머물던지, 아니면 대권에 출마하기 위해서 이 직을 내려놓든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확실한데, 2월 28일이 아닌 선에서 애매하다라고 하면 본인은 좀 답답한 거예요. 근데 한동훈 입장에서는 대선으로 바로 가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뭐가 이제 산 넘어 산이라서 이제 서울시장이 지금 해볼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서울시장을 해볼까라는 고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서울시장이 비워야 되는 거예요. 2월 28일 전에. 그래서 옆에서 김종인부터 시작해서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김종인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세훈을 이제 대권에 출마하라 이렇게 약간 푸시푸시 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이게 지금 서울시장직 놓고 나갔다 가는 2번째 중도 사태라는 부담감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 되고 직무를 복귀한다라면 이 오세훈은 잣대는 상황이다. 누구 좋은 일만 시켰다?
보궐선거를 만든, 그러니까 한동훈에게 자리 만들어주는 좋은 일만 시켰다. 만일에 그거를 옆에서 푸시푸시한 게 김종인이다라고 하면 토사구팽 당한 거잖아요. 막 그러니까 여러 가지 셈법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정치판이 지금 아주 구림판이 되고 있다라는데, 사실 내부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 그 이야기에 약간의 저의 해석까지 이렇게 풀어내면 되게 스토리가 재밌어요. 엄청 재밌다라는 거죠. 왜 한동훈이 김종인을 만났을까? 김종인이 관리하는 이준석, 오세훈, 거기에 한동훈을 넣었다. 이 세 사람이서 권력에 대한 나눠먹기를 좀 해야 되는 판을 김종인이 딱 짜고 있는데, 여기서 판은 하나야. 아니지, 판은 두 개지. 서울시장직과 대통령의 자리. 요거를 나눠 먹어야 되는데 나눠 먹을 놈은 세 놈이야. 그럼 이 세 명 중에 한 놈을 버려야 돼. 누구를 버릴까? 이거를 갖고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 한동훈 물어뜯고 한동훈하고 서로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신지호가 나와서 준석이 어찌됐든 나중에 합쳐가지고 힘을 합쳐야 되고 경선을 하든 뭘 하든 합치고 봐야 되는데 왜 지금부터 물어뜯어? 라고 중재를 했고, 내부가 다양한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 김종인으로부터 버림받을 거고 이 언론으로부터 버림받을 거고, 여기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 막 수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찌됐든 한동훈이 오세훈 시장을 밀어내고 서울시장으로 나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권으로 간다라는 시나리오에 뭐 많이 좀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 당내 경선이라는 게 있죠. 당내 경선. 지금 거론되는 이름들이 있죠. 뭐 오세훈, 김문수, 이제 한동훈 당내. 이준석은 아닙니다. 이준석은 범야권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 당내 경선을 통과할 수 있을까? 친윤계의 집중포화를 맞아서 내성이 더 강해질 수도 있겠지만 내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죠. 전당대회 때 한동훈의 보지 못했던 그런 비밀들이 까발려졌잖아요. 뭐 이것만 까발려진 게 아니라 뭐 진은정의 문파, 장인의 중국 공산당과의 커넥션, 그리고 이모부의 프레시안, 뭐 이런 등등등이 막 까발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때는 전당대회지만 당대표였지만 지금은 대선이다라고 하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헌 당규를 개정하지 않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잖아요. 이러면 대박이에요. 5대 5입니다. 일반 민심이 5, 당심이 5. 지금 민심은 어때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다는 민심이 지금 대한민국 60% 가까이 찍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1등 공신인 한동훈을 받아들일까? 노. 안 받아들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심은 한동훈을 원할까? 이 당심의 대부분이 어디입니까? 영남입니다. 영남에서 한동훈을 받아들일까? 노.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이 당심의 40% 정도가 영남이니까 40% 영남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거죠. 한동훈은 이 대선으로 나왔을 때는 이제 그냥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전혀 없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는 이상 어려운 승부를 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동훈이 경선에 나가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매를 좀 맞는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막 다 벗겨진다. 그래서 한동훈이 생각할 수 있는 카드는 국민의힘이 아니다라는 거죠. 제3당 창당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찌끄레기들 다 모아서 김상욱이 모으고 결국 이준석 모아서 당 하나 만들어가지고 대선에 나오겠다. 이거는 정말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결정을 쉽게 하지 못하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이준석 골라는 거는 뭐 시간 문제다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겠죠. 정치인에게 기다림이 덕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보십시오. 비상계엄 선포하고 집중포화 당하면서 내란이니 국헌 문란이니 뭐 폭동이니 온갖 수모와 조롱을 당했죠. 그런데 참고 기다렸죠. 어떤 것을 기다렸냐? 국민들께서 알아주시길, 국민들이 계몽하길. 이런 기다림을 한동훈이 가질 수 있을까? 섣불리 주변에 뭐 충고, 그리고 뭐 김종인이 같은 그런 입금, 이런 거로 따랐다 가는 정치적인 가치를 완벽히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지금까지 뭐 역사적으로 기록되는 것들을 보면요, 이 민심을 얻지 못하는 정치인들은 사라집니다. 주변 인사들 그리고 정치적인 이해를 구분하지 못하고 내가 갈리는 쓰임인지도 모르고 그 부추김에 당해서 등판했다라가는 그냥 소비가 된다라는 거죠. 한동훈이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온통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국민을 이 엄동설안의 길바닥으로 내몬 원흉이 한동훈이죠. 한국 사람들이요 태생적으로 반공의 정신이 있고요. 한국 사람들이요 태생적으로 원수는 용서해도 배신자는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